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올 회기를 마치면서 6대3 보수우위 구도에 따라 확실하게 우클릭한 최종 판결들을 내려 미국의 정치 경제와 대입 등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6대3의 결정으로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보스파 대법관 6명을 대표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학자융자금 4,300억 달러 이상을 일괄 탕감해줄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 명의 1조 6천억 달러 가운데 연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이면 1인당 10,000달러, 필그란트를 받은 적이 있으면 2만 달러까지 일괄 탕감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법원의 중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유자격자의 절반을 넘는 2,600만 명으로부터 탕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았으며 그중 1,600만 명에게는 승인까지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4천만 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9월과 10월부터 3년 만에 월 상한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민 4,360만 명은 9월에 상환이 재개돼 고지서를 받고 10월부터 1인당 평균 393달러를 매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월 상환금을 내지 못해도 디폴트 지불 불이행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360만 명은 10월부터 3년 만에 월 상환금을 내야 하므로 그만큼 한 달에 수백 달러씩 다른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학자융자금의 월 상환금은 총액으로 한 달에 180억 달러에 달해 미국민 소비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미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기반해 소수계 학생들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45년 만에 폐기돼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는 물론 주립대학들까지 신입생 선발 방법을 전면 개편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6대3의 결정으로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스파 대법관 6명을 대표한 다수 의견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모든 학생들은 인종을 기반한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해 대우받아야 한다면서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 사립대학들과 주립대학들까지 신입생 선발에서 45년간이나 지속해온 인종을 기반한 소수계 우대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하버드의 경우 소수계 우대로 흑인 학생들이 전체 신입생의 7%에서 15%로 2배나 급증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따라 성적이 우수함에도 탈락하는 역차별을 받았다는 한인 등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들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 입학문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는 이미 소수계 우대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금지됐기 때문에 한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의 주립대학들에서는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이미 금지되어 있는 9개 주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네브라스카, 애리조나,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아이다호이고 텍사스와 워싱턴주는 금지했다가 재개했었는데 재금지하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금지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UC 버클리 40%, UCLA 34%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VA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는 입학 허가율 21%에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대입을 유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을 45년 만에 금지시킨 연방대법원 보스파 대법관 6명의 우클릭은
지난해 50년 만에 파기시킨 로우 대 웨이드의 여성 낙태권 보호 파기 판결과 함께 2024년 선거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게 확실해 공화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 추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에서도 무조건 보수 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 멋대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확정하려던 시도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시도해온 선거구 재획정에 주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6대3의 결정으로 거부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 3명이 진보파 3명과 합세한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정치 이익에 따라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려 할 때 주 법원이 개입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게리맨더링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의석 14석 가운데 10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자정에게 유리하도록 재획정했으나 민주당이 4대3으로 유리했던 주 대법원에서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시된 연방선거 결과 14석을 꼭 절반씩 양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대법원은 투표권법에서도 유지 판결을 내려 루지애나와 엘레바마에서 흑인 인구 비율에 비해 한 석씩만 차지하고 있는 흑인 하원 의석을 최소 한 석씩은 더 늘릴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보기 드물게 8대1이란 압도적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 보수파인 세뮤얼 올리트 대법관 1명만 반대편에 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 추방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 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지난 23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 추방 정책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 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이민 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용의자나 스파이 의심자는 최우선 체포에 추방하게 됩니다. 둘째, 공공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을 우선 단속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합니다. 셋째, 국경 안전을 해치는 이민자들로 2022년 7월 이후에 국경에서 체포되는 초기 불법 입국 시조자들을 즉시 추방하게 됩니다. 대신 미국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서류미 비자, 추방 시 미국에 남을 가족들에게 극심한 재정난을 안겨줄 경우 가족 중에 미군이나 공직근무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케이스별로 선처해주게 됩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